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시게 되면요. 투자 가능한 옵션이 대폭 늘어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증권사에 방문해서 투자하시는 상품들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증권사에 따라서 PB 서비스로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고 실제로 HTS, MTS에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증권사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단기사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자단기사채 일단 듣자마자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 번도는 아니지. 한 13년 정도 동안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디폴트가 발생했었습니다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13년 동안 자투리 금액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엄청나게 리스크한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품들조차도 문제 생긴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전단체의 증권사 발행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단체가 뭔지 뭐 이런 상품이 뭔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형사들이 거의 싹쓸이 한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런다면 사실 지금 뭐 ELS 홍콩 터지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하는 상품이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딱 싹 다 벌써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단체는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이상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허들이 있어서 정말 부자들만 하는 그런 상품이긴 합니다. 전자단기 사채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이 SF100 쇼텀 본드입니다. ABS-TB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ST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쇼텀 본드니까 짧은 기간의 채권이고요. 자, ABS는 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이라고 많이 쓰십니다. ABS-TB. 그래서 합쳐서 ABS-TB가 자산을 담보하는데 만기가 짧은 그런 채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CP라고 하는 것은 기업 어음이에요. 근데 만기가 1년 이내고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거고, 전단체는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전단체는 만기가 90일 이내에 만기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만기가 90일 이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기가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은 전단체는 이제 90일 이내랍니다. 입니다. 전단체가 왜 전자단계사채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어음들을 발행하고 이럴 때 이제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 너 이거 돈 그때까지 줘 하면은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어음이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산화한 게 바로 전자단기 사채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바탕으로 이제 제도화된 게 전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회사채를 이제 보통 기업들이 자금 유동화할 때 주식과 채권, 뭐 증자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주식은 이제 의결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오너회사가 관리를 하다 보 오너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결권을 주면 자기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발행을 약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 좋지만 유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식 떨어지니까 욕 먹고 이러다 보니 채권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대기업들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결국 운영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주요 부채가 많으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불리한 게 많죠. 등급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재무제표에 불리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발행을 해요. 회사채를 그래서 발행을 많이 하는데 만기가 1년 이상입니다.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삼성증권 뭐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은 만기가 1년이 넘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기업들이 일부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투자처를 찾는. 왜냐하면 대기업이니까. 근데 되게 불행하게도 돈이 많이 필요한 회사들은 큰 회사들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장할 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아요.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귀찮고 양식도 막 까다롭고 다트에다가 직접 들어가서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다 입력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승인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걸 안 하고 전단체를 짧게 차환하는 형태로, 얘는 한 번 발행하면 이제 꾸준하게 가지만 얘네들은 짧잖아요. 그래서 차환하는 형태로 발행을 많이 하는데, 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귀찮고 금융위에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요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대신에 이제 금리가 좀 더 높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재무제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채가 결국에는 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이상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PB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자,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만기가 5년 이상이에요. 자, 근데 채권의 만기는 보통 3년 뭐 이렇거든요. 근데 5년 이상 만기되는 채권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고 얘는 자, 보시면은 채권인데 이름이 증권이에요. 자본증권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제 채권인데 이런 형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5년 이상 채권이지만 부채지만 자, 5년 이상으로 만기를 길게 해서 발행하면은 자, 부채이지만 자본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신종자기 자본증권은 자, 하이브리드라고 형태로 약간 또 꼼수를 부린 건데 여기서는 많이 한다라고 해요. 자, 수익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투자를 하면 좋고 대신에 만기가 길어요. 5년 이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자, 보시면은 부채가 아닌 이제 사기 자본으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억, 2억인 사람한테 5년 이상을 맡기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어설프게 또 투자했다가 묶이게 되면은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신종 자본증권은 이 카드사나 보험사들이 많이 발행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출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험사나 카드사들은. 그래서 신종 자본등급은 이제 A급 등급을 받아서 5.68% 정도를 매달 이자를 받는다라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돈이 1억, 2억밖에 없어서 혹은 그 이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5억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상품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아유, 우린 듣자마자 싫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신종 자본증권이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있어요. 하나솔루션도 괜찮은 회사고 SKO는 이제 2차 전지하는 회사인데 건설사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신용도가 안 좋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높죠. 7%입니다. 6%, 5%. 해서 금리가 되게 높아요. 신용자본증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도 더 선순위 있고 사실 디폴트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발생한다라고 해도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회사채는 이렇게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써놓은 건데 아무튼 이런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전자당기사채입니다. 벌써 써놓은 게 너무 복잡해서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전자당기사채는 대부분 옛날에는 건설사의 PF 자금을 유동화시키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근데 건설사의 PF 자금을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건설사의 전단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전단체가 어떤 거냐면은요. 자, 전단체의 이 두 가지 짧은 만기 회사채 형태가 결국 PF의 유동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는데, 자, PF 유동화가 전단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 결과적으로 만기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토지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값을 다 주지 않고 토지 값의 10% 계약금만 준 다음에 PF 장기에 분양해서 돈을 갚을 거니까 잘 팔리면 돈을 갚을 거니까 돈을 빌려줘 하면서 토지 계약금을 바탕으로 땅을 사는 이제 그걸 브릿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브릿지 대출을 받죠. 자, 그럼 여기까지 대출이 끝나면 이제 땅을 소유권을 넘겨받잖아요. 금융권의 대출로. 그러면 이제 본 PF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건물을 100층을 지어가지고 한 호실당 이렇게 팔아서 그 분양 대금으로 돈을 갚아줄게가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을 이제 빌려주고 돈을 받고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잘 팔리면 다행인데 이제 이 본 PF에 대한 그 자금의 원천이 보통 이제 주요 금융사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건설사도 참여하겠지만 뭐 은행, 뭐 신한캐피탈, 뭐 신한은행 아니면 뭐 신한증권 이런 데가 참여를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채권을 인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게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받고 이 채권을 증권사에다가 파는 것이 바로 이 전단체 형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셀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요 한 1년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어쨌든 이 PF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CD 금리가 3.5, 4 뭐 이러면은 얘네 전단체 금리는 막 8%, 9%막 이런 거예요. 만기는 또 3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메리트가 있어서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한번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게 바로 뒤에 나와 있나? 뒤에 안 적어놨네. 자, 요거 제가 써놓기는 했습니다. 자, 만기가 짧고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1억 단위예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애매한 자금들을 도피처이긴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고 한 두 달 뒤에 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굴리기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CMA 넣어놓기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1억 단위, 2억 단위들이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전단체인데 자, 재작년 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뭐냐면 레고랜드 짓겠다고 막 해놓고 강원도가 보증을 했어요. 강원도가 보증을 한대. 그래서 토지 사고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을 강원도가 보증한다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둘러산을 하고 공사비가 오르고 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디폴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돈 줘 했더니 강원도가 나 돈 못 주겠는데 디폴트를 선언한 거예요. EOD가 발생한 겁니다.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 아무튼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하니까 이게 국가 지자체가 보증한다 그래놓고 디폴트를 선언해?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금리가 폭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5%, 6%, 7%, 8%를 잘 받고 있었던 게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이제 등급이 낮으면은 금리가 높았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디폴트는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이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해 버리니까 이 금리가 거의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돈을 못 구하니까 금리를 폭등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여튼 레고랜드 사태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이제 증권사들이 디폴트가 난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운영 중인 시장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50조를 지원을 하면서 자 체한 펀드 뭐 이런 기금 매입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갑자기 긴급 자금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금리가 보시면 15% 가던 금리가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져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돌아왔죠. 지금은 또 평균적으로 잘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로 인해서 뒤에 결국 국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단체는요 이렇게 건설사 상품들이 원래는 원조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3년 이내 유동화 목적이고 건설사 같이 근데 3년 유동화인데 90일 만기니까 이렇게 차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마지막 차예요. 앞서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앞서서 나온 거 망하면은 제가 돈 물어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첫 번째 나오는 발행물들은 엄청 깐깐하게 봐요. 근데 마지막 거는요 디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공사 기간 혹시 만약에 본인이 하시는 게 PF 물건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공사 기간에 마지막 건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거는요 기간도 안 들어가요. 그렇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세 번째인데 1억에서 1억 투자하면 5% 정도 이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설사를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저랑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들을 제가 떠넘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3개월이니까 보통은 여기 밑으로 가는 게 전단체들의 흐름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논 PF 있고요. 자, PF 있습니다. 자, 논 PF가 당연히 금리가 더 싸죠. 그렇죠. PF는 금리가 좀 높아요. 3.8, 3.87, 3.76 이렇게 금리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해주는 형태가 있어요. PF가 아무리 제가 안전하다고 하고 국가가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해도 안 사니까 안 사면은 경기가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권사들이 보증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체를 발행하고 건설사가 보증을 해요. 건설사 내가 건물 잘 지을게 하지만 건설사 못 믿어 할 수도 있으니까 삼성증권이 보증합니다. KB증권이 보증합니다. 망하면 KB증권이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증권이 보증합니다. 메리츠증권이 물어줍니다. 자, 근데 삼성증권이 물어주는 거랑 여기 없나? 유안타증권, SK증권, 다올증권 이런 허접한 증권사가 물어주는 거랑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금리가 싸고요. 얘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얘는 AA 플러스네요. 얘는 이제 A 마이너스고요. 이런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LS증권, 유안타 이런 이상한 증권사,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는 여러분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증권사들은 이 뒤에서 이걸 보증하는 형태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원래는 3%짜리 채권을 이렇게 5%로 주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걸 고객한테 7%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7% 마진을 떼먹고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걸 보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제가 그 PF가 아닌 상품들은 이제 건설사 이런 거 아닌 거 상품들은 여기는 제가 캡처를 안 해왔는데 홈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도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당장 망할까요? 뭐 3개월 이내에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A3 등급은 조금 저도 추천을 절대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고객이면 자 근데 요런 건설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상품들이 많긴 하네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에너지 상품도 있고 신세계건설 에너지네요. 자, 증권사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냐면 여기 이런 KB증권, 미래, 삼성 이런 데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나와 있는데 발행은 뭐 발행대로 하고 만기도 만기대로 하는데 사실은 주요 증권사들이 다 먹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증권사들은 PF를 많이 참여 안 하고 있네요. 근데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증권사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현황들이 잘 나와 있고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 전단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PB가 있으면은 PB 통해 가지고 전단체 리스트 갖고 와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은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뒤에서 삼성증권이 보증하는지, 뭐 현대차증권이 보증하는지를 잘 보시고 보증하는 게 있으면 해도 되는데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본인의 HTS나 MTS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퍼온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전단체라고 해서 A1 아주 안전한 건데 7.1%였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전단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본인들의 HTS, MTS 없으면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제 1억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없다면 증권사를 방문하셔야 되고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사만 있고요. 건설사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처음이시면. 자, 5% 수준이면은 많아요.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자, 증권사 직원의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거 3개월짜리 해봐야 한 10bp, 20bp 뛰기입니다. 그래서 마진으로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삼성증권에 갔더니 4.5%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LS증권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3.9%입니다. 고객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럼 0.6%가 고객 아니 직원 마진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혼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1억 이상입니다. 권종 자체가 1억 이상이에요. 저 9,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이런 이제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장외시장인 경우가 많고 약간 이제 불공평한 솔직히 5.5 정도면 여러분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7%입니다 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5.8 정도로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너무 많이 양심상 너무 많이 주면은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또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설프게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냥 검색하시면은 이분하고 관계 없습니다. 검색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상품들이 금리 수준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이분은 중개를 하십니다.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증권사와 이분을 연결해가지고 이런 회사들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있으시면 상품들의 다양성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